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흰 바람벽이 있어 3차 시 학습 활동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선생님 2학년 5반, 6반, 7반 수업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3인국 수업하면서 어떤 작품을 안다는 건 그 작품의 일부 구절을 그래도 한 단어 혹은 한 구절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동별곡, 첫 문장, 마지막 문장, 그리고 3인국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흰 바람벽이 있어 공부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나요?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작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외롭고 높고 쓸쓸한, 네, 이란 단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만약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처럼 좋은 머리를 10대에 가장 쌩쌩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외울 것 같아요. 31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31쪽으로 가서 오른쪽에 호젓한 울력 논질 바구지꽃 짝새 단어 뜻 나와 있는 그거에 바로 왼쪽에 있는 그 고결한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있죠? 그 부분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예. 이 부분, 예. 어제도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결국, 자기가 가장 삶에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삶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 제가 한번 기습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했을 때 예, 적어도 한 구절 그리고 이 부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3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작품 감상하고 흰 바람벽에 비친 대상을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흰 바람벽에 처음에 뭐가 비쳤냐면 15촉 전등의 지치운 불빛 그리고 낡은 무명 샤스의 어두운 그림자 비쳤는데요.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32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잘리더라고요. 32분 안에 하느라고 마음이 급합니다. 15촉 전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백열등 실제로 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 백열등이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 노란 불빛이 해당하는 게 백열등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형광등인데 15촉 전등, 백열등은 한마디로 촉, 촛불을 15자루를 켜놓은 것 같은 불빛이에요. 그래서 백열동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의 불빛입니다. 15촉, 촛불 15개 정도 키면 겨우 그냥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불빛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불빛이에요. 예,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낡은 무명 샤스라는 건, 예, 무명도, 면으로 만든 천인데요. 굉장히 아주 튼튼한 천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입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입었겠죠. 뭐 오늘로 따지면 되게 헐값에 살 수 있는 맨투맨티 정도? 예,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셔츠. 근데 거기에 때가 절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정서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네. 자, 볼게요. 다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적으라고 하는 부분만 적을게요. 네. 15촉 전등의 지치운 불빛, 즉 지친 육신의 피로감을 조명하고 있는 소재고 낡은 무명 샤스의 어두운 그림자, 가난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것 여기서부터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화자의 심리는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네, 적습니다. 예. 화자의 심리는 외롭고 쓸쓸할 것이다. 예, 집에 들어왔는데 전등 불빛은 낮고 어둡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져 있고 낡아 있고 네, 굉장히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한 그런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흰 바람벽에 제일 먼저 비친 건 이것이었는데 15촉 전등에 지친 불빛, 낡은 문명색의 어두운 그림자였는데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친 대상은 뭐였나요? 바로 가난하고 늙은 어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었죠. 예, 두 사람의 공통점 뭐라 그랬나요? 바로 부재하는 존재들, 지금 내 앞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이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앞부분은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부터 적어볼게요. 부재하는 존재들로 화자는 이들을 떠올리며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대상들을 떠올리면서 사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은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그런데 내 앞에 보고 싶은 사람들은 없고, 예, 그런데 그 흰 바람벽에 비친 글자들이 지나가면서 시상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글자들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31쪽으로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1쪽의 네 번째 줄을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나타난 내면의식 뭐였나요? 예, 자신의 삶을 숙명으로, 어제 운명이라고 필기했습니다. 뭐 운명, 숙명 다 통하는 말입니다. 숙명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려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죠. 예, 적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이 글자가 나를 울력하듯이 응원하듯이 이번에 눈질까지 하면서 글자들이 더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나요? 바로 31쪽으로 다시 가면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 외롭고 높고 쓸쓸함이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냥 운명을 넘어서서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적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번엔 자긍심까지 느끼는 거죠. 와, 내가 이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긍심 마저 느끼면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고결한 삶을 잃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적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필기를 할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났다. 근데 뒤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환경이 나를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누가? 하늘이 나를 만들 때 귀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내용이 좀 더 추가되고 깊이가 있어지죠. 그래서 여기 점층법이 쓰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해 놓을게요. 점층법이라고. 네,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돼서 와, 저걸 왜 외우지? 저걸 왜 이해해야 되지? 그냥 보면 아는 건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 좌절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그 숙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 제가 교사가 되어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예.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왜 이해를 못할까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수학했을 때를 생각해봐. 저 친구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삶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사람일수록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살필 수 있는 어떤 삶의 시선이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고결함이라는 단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백석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조선일보에서도 승승장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학교에서도 아마 좋은 선생님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살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서 자기는 양심을 잃지 않고 양심 버리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무리짓지 못하고 자기 패거리 만들지 못하면서 어떤 고결한 삶. 그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양심은 버리지 않고 항상 내가 내 자신과 다지만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했던 자기의 삶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게 바로 시인으로서의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고결함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열된 시어들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들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해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필기는 했습니다. 초생딸, 바구짓고, 짝새, 당나귀 다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외롭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들. 그리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해놓을 것 같아요. 네,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이죠. 다 적었나요? 자, 그러면 이러한 대상들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려는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줘야지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한 게 되겠죠. 바로 화자가 추구하려는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네. 요거 앞에 거 빼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빼고 여기서부터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제시된 소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요것도 이렇게 뺄게요. 높은 이상을 추구하려고 다짐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높은 이상을 고결한 삶이라고 다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필기할게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비록 높은 이상을 추구하려고 다짐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난하지만 사회를 이롭게 하고 내 양심을 지키면서 즐거운 일이 1번 괴롭고 양심을 저버려야 되고 하면서 불편해 마음이. 그런데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다. 2번.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 같나요? 참 사실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1번을 선택해야 되는 건데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돈 하다 보니까 1번을 선뜻
선택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백석이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를 쓰려고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시선을 두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삶의 이상은 높았던 고결한 삶을 추구하려고 다짐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한민국 청소년으로 꼭 알아둬야 될 시 3개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바로 진달래꽃, 서시, 님의 침묵이었는데, 그 중에서 서시가 어떻게 시작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게 바로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 결국 그 서시에 나와 있는 삶의 자세랑 여기 이 흰 바람벽이 있어야 나오는 삶의 자세랑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김용준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선부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수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얼굴에서 굳이 결점을 잡아내자면 양미간이 좁고, 미간이 눈과 눈 사이죠? 찌부러져서 보는 이는 속이 빽빽하다 하겠으나, 여기서 잠깐 쉴게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되게 속도 좁아 보인다. 왜 맨날 저렇게 뭔가 불만에 찬 표정이지? 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기실은 사실은 내 속이 빽빽한 것이 아니요, 미간의 좁은 내 심저에 깊이 숨은 우울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마음이 좀 우울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우울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우울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읽게 하며 부단히 내 불량심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바로 우울이 나에게 미치는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네,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내 삶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내 삶의 나는 어느 좌석에서 희한하게도 통쾌한 호 하나를 얻었는데 선부라. 자, 어떤 뜻일까요? 선자는 착할 선자고요. 착한 혹은 좋은이 될 텐데, 이거 끝이라서 좀 잘 안 나옵니다. 부자는 사내 부자입니다. 혹은 지아비 부자. 여기선 착한 사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착한 남자? 되게 직설적이고 좀 나쁘끄러운 그런 호네요. 평생의 소원이 어찌하였으면 선량하게 살아볼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늘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저지르고 그러건 곧 참여하곤 하였다. 하다못해 이름 하나만이라도 선자를 넣어볼까 하던 차에 벼랑간 선부라는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막상 선부하고 부르고 보니 내가 과연 선자를 놓을 제비가 되는가 싶어서 마음이 움츠려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 말은 쉽지만 착하게 산다라는 그걸 호로 짓는다라는 게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되는 걸까라고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 내용의 수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정리해 볼게요. 밑에 여러분들은 책 왼쪽이 되겠네요. 그 제비 밑에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갈래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 뭔가요? 네, 수필이죠, 수필. 자, 성격 한번 볼게요. 성격 어떤가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크게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수필은 개성의 문학이죠. 그래서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 쓰세요. 나는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내 내면의 우울 때문인데 그 우울 덕분에 나는 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다가
선부라는 호를 짓게 됐는데 착하게 살고자는 했지만 막상 내가 선부라는 말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글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바탕으로 자아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 묘사에서 자아 성찰로 나아가고 있는 글입니다.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은 어떤 경험이죠? 선부라고 하는 호를 얻은 경험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선부라는 호를 얻은 경험과 그에 대한 자신의 성찰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위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자아 성찰의 태도를 흰 바람벽이 있어의 화자와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글쓴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선부라는 호로 불릴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죠. 자, 잠깐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글쓴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선부라는 호로 불릴 사람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있고, 흰 바람벽이 있어의 화자는 중요한 건 부정적 현실에 처해 있지만 회피보다는 수용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좀 깁니다. 적어볼게요. 다 적으셨으면 못 적은 사람들은 영상 다시 보면서 천천히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인데요. 아이고 넘어갔네. 맨 마지막 두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에 어울리는 호칭을 만들어서 땡땡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그림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짧은 글 써보기 해보자라고 했는데 왼쪽에 그림 그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도 그렇고 선부자상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장 컴플렉스, 약한 부분을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향점으로 삼는 그런 역전의 역전의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호는 현보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대학교 때 호짓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의 가장 큰 단점은 성격이 급한 거예요. 선생님은 엄청 뭐든지 빨리 해요. 말도 원래 지금의 2배로 빨리 했는데 최대한 천천히 한다고 한 게 이 정도가 된 겁니다. 빨리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좀 천천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딛는 걸음걸음이 다 좀 깊이 있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현보라는 오묘할 현자에다 걸음 보자입니다. 현보라는 호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긴 여행이니까 내딛는 걸음걸음이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대학교 때 현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한 성격을 좀 만회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호를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찰의 결과로 호를 짓고 짧은 글 짓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쓴 사람은 오늘 어쨌든 제출은 할 건데요. 여러분들 과세특 활동에 흰 바람벽이 있어를 읽고 자아 성찰하는 글을 제출함, 어떠어떠한 내용의 글을 제출함, 예,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과세특 적어주기에 되게 좋은 활동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짧은 글짓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흰 바람벽이 있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월요일에 대면 수업 때 학습지랑 소단원 평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1960년대 시인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